안녕하세요. 일과 수련을 병행하며 정신 밝히는 연정원 조식법을 수련해온 제가 수련하긴 낭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9월 진행된 봉우탄 호흡학교 제6회 계룡산 캠핑 철야 수련대회 후기 상편입니다. 이번 대회엔 총 14명의 학인이 참가하였고 그중 13명이 철야 수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텐트 치고 처음 해봤던 캠핑 철야 수련대회 후기 함께 보시죠. 점심 먹고 오후 2시 넘어 계룡산 캠핑 철야 수련대회 참석을 위해 집에서 나와 3시경 정자역에서 교장쌤 조일래 학인 만나 상신으로 출발했다. 차에 타서 조학인과 인사를 했는데 얼굴이 아주 밝고 좋았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니 요즘 주변에서 얼굴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쑥스러워 하였다. 조식법 공부가 되면 단전에 천지자연의 맑은 기운이 쌓이고 쌓인 기운이 차고 넘쳐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기운뿐만 아니라 피도 맑아지게 된다. 이렇게 맑게 정화된 기혈이 모세혈관까지 공급되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장쌤 얼굴 피부가 어린 애기들처럼 뽀송뽀송한 이유일 것이다. 회사에 있을 때 여성 직원분들이 이사님 얼굴 피부가 너무 좋다며 어떻게 좋아졌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자주 받았었다. 나만의 특별한 비누를 쓴다고 농담삼아 얘기했던 기억이 난다. 조식법 수련을 하면 피부도 이렇게 좋아짐을 조학인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다. 가는 길에 조학인의 질문이 있었다. 호흡을 잘하고 있음에도 궁금한 것이 있나 보다. 수련하면서 정신을 집중할 때 윗배에 할지 아랫배에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단전까지 내리는데 하다 보면 윗배가 나오고 단전에는 아랫배까지는 안 나와 의식적으로라도 아랫배를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 같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신은 당연히 단전에 주하고 호흡을 해야 한다. 다만 아랫배가 안 나온다고 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단전은 이미 있는 자리이고 단전까지 길이 나면 자연스럽게 단전의 기운이 모이고 쌓이게 되니 정신을 단전에 주하고 단전까지 내리는 호흡을 계속하면 배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긴 저는 호흡을 하다 보면 단전의 위치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단전을 의식하며 호흡하세요. 나중에는 구태여 단전을 의식하려 힘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정신을 단전에 주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나중에는 굳이 그렇게 단전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단전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경지가 어디서부터인지 아는 것은 하긴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 시기는 불이불식 정성을 다해 수련하다 보면 하긴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전히 정신을 단전에 주하며 호흡을 관하는 수련을 하고 있다. 다만 정신을 단전에 주하는 정도가 좀 낮고 드나드는 호흡을 관하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의 경우 그렇게 하니 입정에 들기가 쉬웠다. 입정에 들려면 들숨, 날숨으로 심파를 가라앉히는 게 핵심이니 심파와 입줄식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했다. 수련 시작할 때 입줄식을 맞추려고 테이프 등을 들이며야 한다. 들숨이 짧아 20-30분 정도 들이며 입줄식을 맞춘 후 끄고 수련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질문 1에 대한 내 의견은 간단했다. 윗배다 아랫배다 생각지 말고 입줄식 맞춘다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수련 시작하면서 바로바로 그날 내 몸에 가장 순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찾아가면 된다. 6위는 여유로운 호흡,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때 제일 잘 되었다. 또 자연스러운 호흡을 했을 때 쉽게 입정에 들 수 있었다.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입정으로 연결되었다. 즉, 자연스러운 호흡을 했을 때 입정, 유기가 잘 되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지고 밝아졌다. 심신쌍수가 되었다. 조식법 수련을 언제부터 했는지 물으니 작년 4월부터란다. 1년 5개월 정도 조식법 수련을 하고 있었다. 명명의 후배도 1년 반 정도 수련해서 입정에 들었는데 조 학인도 비슷한 기간에 입정에 들었다. 두 명의 학인이 조식법 수련 1년 반 정도에 입정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조 학인이 사회생활 시 10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이를 이겨내고자 노력하면서 금강경 등 불교 경전과 책은담 등에서 가르침을 얻고 마음을 비운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이 공부는 마음을 비우면, 즉 욕심을 버리면 정말 쉽다. 쉬운 길임을 조학인이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좋았다. 나의 경우 1996년 재수련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 입정에 든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공부하면 입정에 들었고 입정에 들면 고해함 속에 있다 오니 그 자체로 좋았고 수련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좋았다. 그러다 2007년경 명명의 홈페이지 개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호흡 조식을 하면 심파가 가라앉아 삼남만상이 환히 비치게 마련인 게야. 홈 관리자인 김일석 학인이 명명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준 글에 선생님 말씀을 추가로 넣어 대문글에 올려주었었다. 이 말씀을 보고서야 호흡 조식을 하면 심파가 가라앉아 삼남만상이 환히 비치게 된다는 조식과 심파, 입정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내 공부가 정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조식법이 왜 정신 밝히는 법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먼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을 몇 해 후에 선생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경우였다. 오늘 다시 찾아보니 그 다음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밝아져서 여간 이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07, 8년경 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효과를 톡톡히 봤었기에 이 내용을 보니 반가웠다. 새벽 수련 시 이 문제를 넣으면 해결책이 바로바로 나와 답변 서면 등을 쉽게 준비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업무적으로 이 호흡 공부한 효과를 제대로 보았었다. 소주청 관련 얘기도 나왔다. 조학이는 소주청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로와 관계없이 자엽에서 우엽에서 뭉퉁이로 한 덩어리씩 뚝뚝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있었단다. 새롭게 듣는 경험담이었다. 보통의 경우 학인들은 소주청 경로를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조학이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소주천은 본식은 아니라고 하셨다. 본식은 고아 단전을 왕래 반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학인들이 지루해하고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공부 시 재미를 좀 보면서 하라고 소주천을 알려주셨다고 하셨다. 조학인의 수련담을 정리하면서 조식법 수련 관련 두 가지 형태의 수련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소주천형 입정파. 소주천 길을 열어가며 입정에 들어 정신 밝히는 과정을 가고 있는 학인들은 이 유형에 들 것이다. 나 또한 여기에 속한다. 소주천 길을 열며 수련한 학인들이 다수여서 앞으로 많은 학인들이 이 형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단전 확장형 입정파. 소주천 길 대신 단전을 확장해 가며 입정에 드는 학인들이다. 이런 경험을 하며 가는 학인들은 소수였고 공통점이라면 상대적으로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학인들이었다.
고와 단전만 왔다 갔다 하는 수련을 하며 소주천 대신 단전을 확장해가며 수련한 대표적인 학인이 교장쌤이다. 학인들이 소주천 얘기를 하면 교장쌤은 자기는 소주천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수련을 꾸준히 하는데 소주천 여는 현상이 없으니 소주천도 못하고 이 공부 끝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엄살을 자주 했었다. 그럼에도 한 번씩 경험담 얘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을 했었다. 우리가 소총 쏘고 한 경험담이었다면 교장쌤은 대포 쏘고 한 경험담 정도였다.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강하니 소소한 현상들 없이 쭉쭉 진도를 나가는 것 같았다. 조학인의 경험담을 듣다 보니 조학인은 소주천에 대해서는 교장쌤과 같은 류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명회에도 한 분이 있는데 교장쌤이 경험한 것에 80~90%를 따라한 학인이다. 최모 학인인데 몇 해 전 최 학인이 나에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힘단신공, 심장 단전단기 신공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었다. 이 얘기는 본인도 수련 중 입정에 들었다는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조 학인이 또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단전 확장형 입정파 인원이 2명에서 3명이 되었다. 조식법 수련자가 적으니 3명만 나와도 총급 만마를 얻은 것 같다. 지금은 두 형태로 정리했지만 수련 학인들이 늘어나고 성과를 내게 되면 이런 구분은 언제든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날들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련문답과 수련담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잘 갔고 5시경 상신 봉오단 호흡학교에 도착했다. 시위제 참석하고 온 이일영 학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호흡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로 폐기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주변이 어수선했다. 공사 현장을 보니 왼쪽에 있는 사무실과 방을 다 철거한 상태였다. 전체 창문 셋실을 이중 셋실로 교체하는 게 메인 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창문은 그대로 있었다. 셋실을 제작하는데 3주 이상 소요되어 작업 중이고 셋실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리모델링 후 숙식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학교를 기대해 본다. 정자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이학인이 가져온 제주와 제수로 목을 축이며 한담을 나누었다. 조금 있으니 대전지부 류일연, 유일주 학인이 도착했고 이어서 손일연 학인 부자와 조일영 총무님이 도착해 정자에 모였다. 손 학인이 새 품종 사과를 박스채로 가져왔고 조 총무님도 대추와 벼를 가지고 오셔서 먹을거리 풍년이었다. 류 학인께서는 집안일로 먼저 가시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선유당 옆에 있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다. 테이블마다 아크릴 칸막이가 있었고 우리 일행은 3명씩 앉아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막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다. 송일환 학인이 학교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 전화를 했다. 식당으로 오시라 했는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울렸다. 이일영 학인도 도착해서 식당으로 오시라 했다. 두 분 다 랑만수련기 구독자 분들이었다. 잠시 후 또 두 분이 오셨다. 김일연 학인과 이희영 학인이었다. 반포면이 고향인 두 분은 친구 사이라고 했다. 식사 중이라 간단한 인사만 하고 소개는 학교에 가서 하기로 했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